우리 유형서부터 먼저 번호 한번 불러볼까? 유형편 질문할 거 번호 불러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숙제들 잘하고 있지? 내가 원래 오늘 숙제 검사하려고 그랬는데 또 결석생들이 많아서 주말에 기회를 줄게. 오늘 우리 숙제가 반복이 안 나갈 거거든? 반복이 오늘 안 해도 돼서 안 나갈 거니까 숙제 좀 내거 옵시다. 주말 동안. 나 월요일날 검사해서 안 되어 있으면 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낸다. 월요일날 안 보낼 거야, 집에. 안 되는 거, 모르는 거 잘 체크해놓고, 선생님 수업 올렸으니까 수업 영상 다시 보면서 질문 체크하고 하면서 해봅시다. 우리 이형편 질문해봅시다. 18번, 25번. 4번. 11번. 34번. 그럼 봅시다. (4번에)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위의 점 1, 마이너스 3이래. 이 위의 점이라는 거 항상 좀 잘 체크합시다. 1,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 중 접점이 아닌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그랬어.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접선을 먼저 만들고 나서 교점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접선부터 먼저 찾아봅시다. 그럼 지금 교점의 접선의 좌표를 준 거잖아. x는 1에서 접한다라고 준 거니까 우리 항상 기울기랑 점만 찾으면 되는데 점은 주어져 있고 기울기는 선생님 이거 편의상 fx라고 놓을게. f'1이 기울기가 되겠지. 이거 지금 미분하면 f'이 3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f'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세워지겠네. 우리 항상 기울기랑 점만 알면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4x에 1,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았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교점을 찾고 싶은 거지. 두 번째로 교점을 찾고 싶다. 그럼 주어진 fx랑 접선의 방정식이랑 교점 우리 둘이 같다고 놓고 교점의 방정식 세울 거잖아.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거 풀면 되겠지. 다 왼쪽으로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조립제법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 한 번만 그림을 한 번만 상상을 해봐봐. 내가 지금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내가 이 점 지금 1,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이 접점이 아닌 요 다른 교점을 찾고 싶은 거잖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함수랑 접선의 방정식이랑 이미 교점 하나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정식의 해가 뭐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x는 1이 무조건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이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 알고 갔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점점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 이제 미분하고 적분할 때 차함수라는 걸 할 건데 그때 가서도 이제 선생님 보게 될 거거든. 선생님이 x는 1에서 지금 접하고 있잖아. x는 1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이거 인수분해야지. 그럼 무조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x-1의 제곱을 인수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그럼 봐봐. 선생님이 때려 맞춰 볼게. 이거 하나 뭐 될까? 무조건 요거 될 것 같은데. 왜일까? 여기 지금 최고 차이수 1이지. 상수항 마이너스 2지. 이게 최고 차이수랑 상수항을 이용하는 거야. 최고 차이수 1이니까 x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 넣어야 되니까 요거 될 수밖에 없어. 한번 해볼게. 우리 이제 이거 아직 몰라도 돼. 이런 거를 염두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조립제법으로 인수분 해봅시다. 1,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지금 무조건 1로 된다고.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 지금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고, 얘 또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뭐야? 나 계산 뭐 잘못했니? 뭐야? x 맞지? x 마이너스 1, x 이거 플러스구나. x 마이너스 1 맞지?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봐봐. 이런 게 이제 경험치라는 거야. 알고 가는 사람과 일일이 계산하는 사람, 애초에 식을 세우는 것부터 다르게 세우고 갈 거거든. 이게 우리 반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나중 되면 이 모양을 보고 바로 다이렉트로 찾을 수도 있어야 돼.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3 때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나온 김에 선생님이 소개를 한 거야. 그럼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x-1의 제곱 x-2는 0 이렇게 나와서 해가 x는 1 또는 2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이 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교점의 x좌표잖아. 규빈아, 우리 지금 유형편 질문 받고 있어.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2 두 개가 나온 건데, 교점을 제외한 애를 찾고 싶은 거니까 1이 아닌 2일 때를 찾고 싶었던 거다.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2인 거고, 그럼 좌표는 여기다 2 집어넣거나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는데, 얘가 편하지? 지금 여기다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그래서 좌표는 2, 2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7인가? 이게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계속 좌표 잘 찾으면 되겠지? 그래서 2a 더하기 b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차이도 왔고, 그 다음에 11번 우리 지금 유형편 질문 받고 있어. 11번 봅시다. 지금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1에 접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인 접선. 자, x축의 양의 방향이 뭐였니?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양의 방향이라는 거 조심해야 돼. 반시계 방향 각이었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45도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각 나오면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기울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랑 똑같냐면 탄젠트에 이 양의 방향의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랑 똑같으니까 탄젠트 45도?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1이라는 걸 주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하라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는 거다. 그럼 우리 항상 접점의 x좌표를 가정하고 갈 거잖아. 접점의 x좌표를 x는 t라고 하면 기울기가 f't가 될 텐데,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0 되나? 이렇게. 얘가 얼마가 되는? 1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다. 이렇게. 야면 3으로 나눠가지고 정리할게. 그럼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 나오나? 이렇게. 그래서 t가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t가 3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우선 1로 고정이야. 기울기는 1인데 지나는 점이 t가 3일 때 3, 여기다 3, 3 집어넣을게. 그럼 너네 이거 집어넣는 이유 생각해봐. 마이너스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니까 없어지지? 그래서 30 더하기 1, 31. 이거 숫자 또 정신 나갔구만.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점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3, 2, 4, 마이너스 10, 5,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나? 두 개 나오겠다. 뭐 하라고? 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접선에만 세우고 싶다. 자, y는 하나는 기울기가 1이고 3,30일 지나니까 x 더하기 28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얘는 y는 x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려나?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점 x절편, 얘는 x절편 얼마? 마이너스 28,0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x절편이 4,0 이렇게 나오겠네. 거리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3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탄젠트 45도가 기울기다라는 거 잘 체크하면 될 거고, 18번 자, 이 마이너스 2,1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에 그은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접선이 서로 수직.
그럼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봅시다. 차근차근. 우선 첫 번째로 뭐부터 생각해야 돼? 주어진 점이 곡선 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빨리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곡선 위의 점일 리가 없잖아. 곡선 위에서 접선을 만들었는데 서로 수직이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밖의 점이라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곡선 밖의 점이다. 그리고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을 거라. 그럼 빨리 우리 항상 접점 가정하고 갈 거잖아. 접점을 빨리 x는 t로 놓고 가자고. 그럼 기울기는 f'(t) 그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지나는 점 어떻게 될 거냐면 지나는 점이 어떻게 되니? t 콤마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접선의 방정식 빨리 세웁시다. 접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a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잘 봐봐. 잘 봐. 얘가 어디를 지나야 돼? 마이너스 2,1을 지나야 돼. 얘가 지금 마이너스 2,1을 지나야 된다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여기다 그냥 쓸게.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에다 1 집어넣어서 t에 대해서 정리 빨리 한번 해봅시다. t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 차근차근. 자, 이렇게 하면 2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니까 t 제곱 하나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4t 마이너스 2t 플러스 2t니까 플러스 4t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자 상수항 마이너스 4 플러스 a 1 넘어오니까 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다. 맞니? 이거에 해가 존재하겠지. 이거의 해가 존재할 거야. 이거의 해를 선생님이 T1이랑 T2라고 이렇게 해볼게. T1이랑 T2라고 해볼게. 뭔지 모르겠지만 T1, T2가 존재할 거라고. 그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생각해봐. 이 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럼 지금 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t 플러스인데 두 개가 나왔잖아. 1번 접선의 방정식과 2번 접선의 방정식이 있다고 쳐볼게. 1번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니? x가 t가 t1일 때니까 마이너스 2t1 더하기 2가 되겠네.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t가 t2일 때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t2 더하기 2가 되겠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밖에 없다고. 그러면 냅다 쓰는 거야. 이 둘이 곱해봐 빨리. 마이너스 2t1 더하기 2랑 마이너스 2t2 더하기 2랑 곱한 게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 그럼 전개해볼까? 전개해보면 4t1 t2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4t1 마이너스 4t2니까 마이너스 4로 묶으면 t1 더하기 t2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그리고 더하기 4가 얼마?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보이지 않아? 난 안다고. T1, T2가 뭔진 모르는데 항상 우리 근각의수의 관계가 그래서 위대한 거지.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 T1 더하기 T2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4라는 건 알고 T1 곱하기 T2가 A 마이너스 5라는 건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A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지. T1, T2 대신에 A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4A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나?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집어넣으면 16, 4니까 플러스 20 해서 없어지네.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되게 좋다고 느껴지는 게 뭐 때문이냐면 전형적인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잘 익히고 왔어야 될 문제야.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방정식에서 근각에서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1학년 2차 방정식에서 조금만 깊이 있는 문제들이 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거든. T1, T2 방정식을 직접 구할 수는 없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나가는 문제들을 정말 많이 본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정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 해놔야 되는 문제야. 이런 것들을 꼭 집에 가서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걸로 만들면 수학 실력이 계속 제 일치월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음에 25번. 너무 좋은 문제야.
2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금 y는 25번. 마이너스 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위에 점 a. 이거 위에 점이라는 거 항상 잘 체크해줘. a가 2, 마이너스 1이다. 여기에서 접선을 다시 그어가지고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교점을 접선을 해서 교점을 b라고 하겠다. b라고 할 거고 이 곡선 위의 점 P가 AB 사이를 움직일 때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얘도 이제 끊어서 가야겠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될 거야. 그래야 이제 교점을 찾을 수 있겠지? 교점을 찾은 다음에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뭔가를 보면 되겠다. 차근차근 이제 호흡이 길어지는 문제들을 해보자고. 그럼 자, 요거 위의 점 2,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x가 2일 때니까 빨리 합시다. 기울기만 하면 되지. 기울기가 f'2가 되겠다. 미분 그냥 쓰고 갈게. 이거 언젠가는 써먹을 것 같아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 f'2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나?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에 2, 마이너스 1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접선을 찾았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교점 B 찾아야지. 교점 B. 교점 B는 얘랑 교점 찾으면 된다. 마이너스 x 세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갖다 풀면 될 거야. 다 오른쪽으로 넘길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하면 돼.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난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교점의 좌표 하나가 A라는 걸 알잖아. 여기가 지금 접점이거든. 그림 한 번만 상상해보자.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해볼게. 한 번만 도와줘. 여기 교점의 좌표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x는 2라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b야. 그럼 내가 지금 얘랑 요 놈의 교점의 방정식을 세웠잖아. x는 2에서 접하고 있잖아. 그럼 무조건 x는 2 집어넣어서 0 되는 인수를 몇 개? 2개 갖고 있다고. 이거 내가 지금 왜 설명하냐면 오늘 수업 내용하고 연결돼서 그래. 오늘 수업 내용하고 연결돼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럼 봐봐. 최고차에서 1이잖아. 1창을 인수로 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상수항이 4잖아. 이거 제곱하면 4지 뭐겠어? 요거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무슨 말이야?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점 B의 좌표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나오겠다. A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었어. 자, 그럼 이제 문제 세 번째 삼각형 PAB를 만들 거야. A, B 요 곡선 사이에 P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삼각형을 만들겠대.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겠대.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거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어떻게? A, B랑 평행한 접선 위에 이 접점 P가 있을 때 이때가 최대라고. 그러니까 지금 A, B 기울기 얼마니? x 증가량 3이고 y 증가량 x 증가량 3이고 y 증가량 마이너스 3이니까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점 P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점을 찾으라는 거네. 접점 찾으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점 P의 x좌표를 x는 t라고 이렇게 놔볼게. 이 점의 x좌표를 x는 t라고 놔보자고. 그럼 우리는 f't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럼 t,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여기다 써볼게.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그럼 없어져서 t제곱 마이너스 2t는 0이니까 t가 0하고 이 두 개가 나오겠네. 2 맞아? 0하고 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럼 t는 뭐가 돼야 되지? t 지금 어디랑 어디 사이야? b랑 a 사이란 말이야. b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2니까 t는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2가 왜 나왔냐면 여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1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랑 2가 낑겨서 나온 거지. 근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난 이것만 필요하다. 그래서 점 T의 좌표, 점 P의 좌표가 나오네. X 좌표가 0이야. 그럼 Y 좌표는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나? 이렇게. 그럼 우리 A, B, P 세 점의 좌표 알고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 그랬겠지? 넓이는 신발끈 공식으로 써달라고. 2분의 1에 절대값에 얘가 0을 하나로 끼고 있으니까 얘 먼저 쓰자. 0,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0, 마이너스 3 나온 김에 할게 그냥. 2분의 1에 절대값에 이렇게 곱한 건 더할 거야. 4, 3, 7 이렇게 곱한 건 뺄 거야. 이렇게 하면 6,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되나? 그래서 6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건 호흡이 긴 문제들 계속 연습해야 돼. 잘라가서 문제 푸는 연습해야 되거든. 지금 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면 이런 문제들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잘라가면서 풀러가는 이유가 길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내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길을 잃지 않고 가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계속 잘라가는 연습 해봅시다. 오늘 질문 나오는 문제들이 아주 다 마음에 드네. 좋은 문제들이니까 연구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선생님 연구한다고 표현을 하거든. 그냥 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지,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는 거야. 34번. 자,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과 닫힌 구간 0하고 3에서 속하는 여기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큰데 b-a분의 fb-fa는 k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굉장히 위대한 평균값 정리를 그냥 문제풀이의 도구로 그냥 전락시키는 문제인 거지. 얘가 맞아? k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거는 그냥 이거 문제 지워도 돼. 닫힌 구간 0하고 3 사이에 있는 A, B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0보다 크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지금 이런 느낌인 거지. A, B가 0하고 3 사이에 있어?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빨리 무슨 생각할 수 있었냐면 이거 구간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 A, B 평균 변화율하고 같은 F'C가 반드시 A랑 B 사이에 존재하지. 존재한단 말이야. 그치? 내가 얘가 뭔지는 못해. 너네 이거 B랑 A 집어넣어가지고 계산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이거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F'C로. 여기다 선생님 K를 잠깐 지우고 얘가 F'C하고 똑같아. 이런 C가 무조건 존재한다고.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랑 똑같은 F'C가 무조건 존재해. 걔가 지금 뭐냐면 미분하면 바로 쓸게. 3C 제곱 마이너스 6C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C는 A랑 B 사이거든. C는 A랑 B 사이야. 그럼 이 A가 작아져봤자 얼마니? 0까지 갈 수 있지. 물론 0 직전까지만 갈 수 있어. 근데 어차피 C도 0 직전까지만, A 직전까지만 갈 수 있으니까 C가 작아봤자 0 직전까지 갈 수 있는 거야. B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3 직전까지 갈 수 있거든. 그럼 C도 B 직전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는 B가 3 직전까지 가니까 C도 3 직전까지밖에 못 가. 그럼 요 놈의 범위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니? 요 놈의 범위? 어쨌든 C가 0하고 3 사이라고. 그럼 얘도 0하고 3 사이밖에 못 움직여. 그럼 얘 최고 차이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추계 방정식은 C는 1인가? 이렇게. 그럼 나는 지금 0에서 3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겠다라는 거니까 최소값이 C는 1일 때 나오겠지. 최소값은 1 집어넣으면은 얼마니? 0 나오나? 최대값은 여기서 나오겠네. 3일 때 3 집어넣으면 27, 18, 9, 10이 나오나? 이렇게 나온다고. 무슨 말이야? 얘는 작아봤자 0이고 커봤자 10이야. 어디랑 어디 사이에서? 0하고 3 사이에서. 그럼 이 평균 변화율도 어디랑 어디 사이라는 거야? 0하고 12 사이라는 거야.
그게 뭐랑 똑같다고? K랑 똑같다고? K도 0하고 10이 사이다라는 거지. 좀 쪼잔한 문제다. 이거 버려. 이거 필요 없어. 정수의 개수는 12개. 0에서 12까지 하나 빼야 되니까 0은 근데 이거 봐봐. 얘가 0은 들어가지. 미안해. 0은 등호가 들어가야 되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만 구멍이 뚫리는 거니까 0은 들어가야지. 0보다 크거나 하고 1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하고 10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인 문제다.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 시험에 절대 안 나오니까 평균값 정리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정도만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연습 문제도 보고 갑시다. 연습 문제도 보고. 여기는 접선의 방식 쪽은 진짜 딱 이 정도 문제만 풀 줄 알면 이거 이상도 안 보거든. 접선의 방식은 그래. 이거 이상도 안 보니까. 연습 문제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 불러봅시다. 그럼 몇 번? 13번? 13번 이거 선생님 풀었던 건데 한번 다시 봅시다. y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처리하는 게 힘들어. x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y는 ax제곱. 둘의 교점에서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음수 a의 값을 구해달라. 상황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림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약간 힘들어. 우리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이제 오늘 다음 시간 통해서 배우면 조금씩 나아질 거거든. 지금 fx가 이제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y는 fx가 이렇게 있고 y는 g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y는 gx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둘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야. 만나고 있어. 근데 이 교점에서 y는 fx에서 접선의 방식을 그린 거랑 y는 gx에서 접선의 방식을 그린 게 이렇게 수직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럼 빨리 우리 접선이라는 거 나오자마자 빨리 뭐 생각해야 돼? 뭐가 제일 궁금해야 된다고? 이 x좌표가 궁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x는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뽑을 수 있는 관계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뽑아낼 수 있는 관계식 첫 번째. 둘이 어때야 돼? 만나야 돼. 만나야 돼.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지. ft랑 gt가 같아야 돼. 이거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란 얘기니까 f't랑 g't가 어떻게 돼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내가 식으로 어떻게 추론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1. 이거를 다 만족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럼 ft 곱하기 gt. t 집어넣으면 t 제곱 마이너스 3하고 at 제곱이 같아야 되고 동시에 얘 미분하면 2t고 곱하기 얘 미분하면 2at지?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연립방정식 풀어달라는 얘기거든. 그럼 보통 연립방정식 풀 때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선생님이 이때도 얘기했는데 문자 하나를 다른 문자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야. 막 a는 t에 대한 식으로 t는 a에 대한 식으로. 근데 그러기 이전에 아예 바꿔치기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항상 일부러 문제 그렇게 세팅한다라는 거야. a를 꼭 t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보다 이거 지금 곱하면 4a t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보이니? at 제곱, at 제곱 이렇게 모양이 아예 똑같기 때문에 바꿔치기가 가능해. 지금 양변 4로 나누면 at 제곱이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그냥 냅다 써두면 t를 편하게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t 제곱이 얼마가 나와? 4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t제곱이 4분의 11이니까 넘겨. 그럼 11분의 4 이렇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맞나? 맞지? 4분의 12, 11 맞지? 11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a제곱은 마이너스 11, a는 마이너스 11분의 1이 나오겠다. 그래서 관계식 찾는 연습하는 거야. 만약에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이 있다면 꼭 다음 시간까지 한번 합시다. 이제 정말 점점 벌어지니까 하고 오늘 진도 나갈 게 조금 많거든? 많은데 문제 푸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야. 문제 푸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고 근데 오늘부터 이제 정말 실전을 배워.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이제 빠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던 건데 오늘도 아파서 못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오늘 수업을 좀 잘 들어줘. 선생님 오늘 필기노트 준비하라 그랬잖아. 잘 정리해야 돼.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문제를 푸는 방법들, 접근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돼서 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론도 정말 중요하거든. 문제 풀 때 헷갈리면 안 돼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갈 테니까 잘 해봅시다. 그래서 교재는 92쪽을 피면 되는데 교재 안 봐도 돼. 오히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는 오늘부터는 사실 교재 이론을 볼 필요가 없어. 왜냐면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해놔서 오히려 보면 좀 헷갈릴 거라 선생님이 딱 잡아가지고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할 거야. 크게 두 가지. 함수의 증가 감소라는 거랑 극대극소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뭔지도 생각을 해볼 거고 문제 풀 때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해볼 거고 그 다음 증가 감소랑 극대극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증감표를 만드는 거거든. 증감표 만드는 것까지 할 거야. 근데 미리 좀 스포를 하면 난 증감표를 안 쓰거든. 난 안 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감표는 할 줄 알아야 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증감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쓰는 선생님들이 계셔. 학교에서도 되게 심도 있게 가르칠 거고 쓰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막 시험 기간 되면 막 섞이기도 하고 하잖아. 그래서 증감표를 써서 푸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돼. 너네가 이해를 하려면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감표를 쓰지 않는 이유는 난 증감표를 써서 문제 푸는 게 좀 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편하게가 아니라 사실 난 이게 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거야. 아마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푸시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이유 증감표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심화미적분 때문이야. 심화미적분에서 물론 난 심화미적분에서도 증감표를 안 써. 근데 수투에서 증감표를 안 쓰지만 심화미적분에서는 증감표를 쓰는 선생님들이 꽤 많으셔. 왜냐면 심화미적분은 어렵다 보니까 증감표를 안 쓰고 그래프 해석하는 게 조금 힘들거든. 그리고 증감표를 안 쓰고 그래프를 그리려면 좀 전제되어야 되는 실력이 좀 많아서 그래서 증감표를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돼. 오늘 수업 내용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까 잘 해보고 내가 증감표를 안 쓸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오늘 약간 맛보기로 증감표 안 쓰고 어떻게 할 건지까지 갈 거거든. 할 건지까지 갈 거라서 오늘 갈 길이 좀 머니까 잘 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야.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자, 우리 정확하게 정의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 첫 번째, 함수 fx가 증가한다. 여기 원래 앞에 함수라고 써야 되는 선생님이 생략할게. 함수 fx가 증가한다의 정확한 정의.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정의를 쓸 수 있어야 돼. 자, 증가한다의 정의는 모든 실수 x1, x2에서 그때 모든 실수 x1, x2라 그랬을 때 모든이 영어로 all이잖아. 그래서 a를 이렇게 뒤집으면 이게 모든이란 뜻이거든. 선생님 이제부터 이렇게 쓸게. 한글로 너무 구구절절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모든이란 뜻이야. a를 뒤집어서 쓴 거야. 모든 x1, x2에 대해서 x1, x2에 대해서 만약에 x2가 x1보다 커. x2가 x1보다 크면 함수 값도 fx1보다 fx2가 큰 상태. 요거일 때, 요거이면 f1, x2는 이렇게 할까? 일 때라고 할까? 일 때 fx1이 fx2보다 작으면, 즉 fx2가 fx1보다 크면 우리는 뭐라고 정의할 거야? 함수 fx가 증가한다고 정의할 거야. 증가한다고 정의할 거야. 그러면 감소도 여기다 써봅시다. 알아야 돼. 함수 fx가 감소한다 라고 하면 이때는 모든, 얘도 정의, 모든 x1, x2에 대해서 x1하고 x2의 관계에서 x2가 더 커. 요거일 때 이번엔 거꾸로 fx1하고 fx2 중에 fx1이 크면 이때는 우리가 감소한다고 정의할 거다라는 거지. 이게 이제 증가감소의 정의였단 말이야. 증가감소의 정의였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평균 변화율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이게 무슨 뜻이니? x가 커질수록이라는 뜻이지.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진다는 뜻이고,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이 작아지면 감소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관점에서 이거 빨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b-a분의 fb-fa. 우리가 보통 이제 큰 거를 앞에 쓰잖아. b-a분의 fb-a 평균 변화율, a에서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될 때? 양수일 때 우리는 증가다라고 얘기할 거고, 반대로 평균 변화율이 음수일 때 우리는 감소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판단했었어?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하면 증가고 평균 변화율 음수다, 오른쪽 아래를 향하면 감소다까지 다 연결해서 간 거라고. 이게 우리가 1학년 때까지 했던 내용이야. 1학년 때까지 했던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싶냐면 미분에서의 관계로 보고 싶은 거야. 평균 변화율을 뭘로? 순간 변화율로 바꿔서 보고 싶다고. 우리 평균 변화율에서 b를 a로 보내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 맞니? 이거 똑같이 순간 변화율로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증가는 어떻게 쓰일 거야? 순간 변화율. f'a가 a라고 쓸게. 아니 x라고 쓰자.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함수 fx가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할 거라고. 얘를 그냥 순간 변화율로 땡겨온 것 뿐이야. 근데 선생님 지금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 자, 함수 f'x가 0보다 크면 fx가 증가한다. 이건 맞아. 맞아. 근데 역은 안 돼. 역은 안 돼.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다? 이거 안 된다고. 왜일까? 우리가 이제 증가 감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엄밀하게 따지고 가야 되거든. 함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 함수라고 써볼게. 함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걸 우리가 증가 함수라고 부를 건데, 증가 함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단조 증가 함수가 있고 순 증가 함수가 있어.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야. 감소함수도 단조 감소함수라는 게 있고 순 감소함수라는 게 있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단조 증가랑 순 증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단조 증가는 증가하다가 잠깐 멈추는 거야. 이렇게 증가해. 이게 단조 증가야. 순 증가는 증가만 해야 돼. 얘는 증가만 해야 되는 거고, 단조 증가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감소하지 않는다. 감소하는 구간만 없으면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단조 감소는 감소하다가 쭉 갔다가 이것도 단조 감소야. 그러니까 증가만 하지 않으면 돼. 근데 순감소는 뭐야? 계속해서 감소만 해야 돼. 계속해서 감소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함수 fx가 증가한다는 건 단조 증가, 순 증가를 같이 포함하는 거거든.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되는 애가 존재할 수 있어? f'x가 0인 곳이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f'x가 항상 0보다 크다고 말 못한다고. 근데 선생님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나만 할게. 근데 놀랍게도 순증가에서도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 만들어질 수 있어. 순증가에서도 미분계수가 0이 만들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해 놓으면 돼. y는 x세제곱이야. y는 x세제곱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탄젠트 함수처럼 생겼어. 이렇게. 탄젠트 함수랑 달라.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지금 내가 이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얘를 fx라고 하면 f'x가 지금 얼마냐면 3x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0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야? 0이야. f'0이 0이란 말이야. 지금 y는 x세제곱은 순증가 함수거든. 순증가 함수인데 순간적으로 아주 잠깐 0이 되는 곳이 생긴다고. 아주 잠깐 0이 되는 곳이 생겨, 미분에서. 그러니까 증가 함수여도 미분에서 0이 되는 곳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는 틀리는 거야. 이게 너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가 판단하는 거야. 판단. 자, 이제 너네
아주 골치가 아플 거야. 잘 봐봐. 문제에서 함수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해달라 그래. 그러면 뭐 할 거야? 0보다 크다로 풀 거야. 다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해달래 혹은 조사해달래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 0보다 크다로 풀 거라고. 0보다 크다로 풀 거야. 근데 내가 0은 안 된다 그랬지. 그러면 함수 fx가 증가하면 뭐라고 써야지 맞는 거냐면 여기 등을 써줘야 돼. 이게 맞아. 근데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을 주는 거야. 함수 fx가 증가하고 싶어. 그때 뭘 해줘? 라고 하잖아? 그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0은 안 돼. 이건 왜 안 되겠니? 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하지 않을까? f'x가 그래. f'x가 0이기만 하면 어떡해? f'x가 0이기만 한다면 변화율이 없다는 거잖아. 이거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0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힘든 거야. 너네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래 내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나눠서 써주는 거야. 다시 문제에서 함수가 증가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줘, 조사해줘 라고 하면 등호 빼고 할 거고, 문제에서 함수가 증가하고 싶어, 이 조건을 만족하는 뭔가를 구해줘 라고 하면 그때 등호 붙여줘야 된다고. 이게 답이 완전 달라지잖아. 등호가 있고 없고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도 선생님이 똑같이 해볼게. f'x가 0보다 작으면 요거 대신에 순간 변화율을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함수 fx가 감소한다고 얘기할 거야.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러니까 판단하거나 조사할 때는 0을 떼고 쓸 거야. 근데 fx가 감소한대. 그럼 그때는 f'x가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잠깐 0이어도 된다고. 이건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뭔가를 조사해달라. 조사가 아니지. 미안해. 조건. fx가 감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하면 그땐 등을 붙여줘야 된다고. 이거 하나 때문에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억울하지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얘를 이렇게 들어서 얘기한 거거든. 왜 여긴 등호가 빠져야 되는지, 왜 여긴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거를 꼭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보고 옵시다. 문제를 좀 볼 건데 증간표에 대한 설명도 좀 해야 되거든.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증간표 설명을 할게. 자, 이거 지우고 우리 필수예제 1번을 보면서 증간표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한번 하고 봅시다. 또 지울게. 자, 지금 필수예제 1번을 보면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달라 그랬어. 오늘 클리닉은 괜찮은데, 클리닉은 편하게 풀어도 괜찮은데, 나랑 오늘 문제들 있지, 이 책 밑에 문제들은 100% 다 증간표 그려줘. 무조건 증간표 그리는 연습하는 거. 왜냐면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그래. 증간표 하는 거 오늘이 마지막이라 증간표 꼭 해줘. 자, 1번에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3일 때,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달래. 자, 그럼 우리 여기다 쓰고 갑시다. 증가 감소를 조사해달래.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라고? 요걸 쓸 거야. 등호 없는 거. f'x가 0보다 크면 증가.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 판단할 때는 등호 빼고 할 거라고. 자, 그럼 이제 얘 어떻게 할 거냐면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면 증간표라는 걸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조사를 할 거야. 말 그대로 증가와 감소를 나타낸 표를 증간표라고 하거든. 증간표 이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증간표 작성하는 순서는 정확하게 좀 지켜서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f'x가 0이 되는, f'x가 0인 x 값을 먼저 찾을 거야.
f'x가 0이 되는 x값을 찾을 거야. 그 다음에 우선 얘기하고 해볼게. 두 번째로 표를 작성을 할 건데 이 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표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거냐면 세 줄을 쓸 거야. 세 줄을 쓸 건데 하나는 x값을 x좌표를 쓸 거고 하나는 f'x를 쓸 거고 하나는 fx를 쓸 거야.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만 그냥 해놔. x, f'x, fx 이 순서로 표를 작성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를 작성한 다음에 세 번째로 부호 조사만 잘해주면 돼. 부호 조사만 잘해주면 된다. 부호 조사만 잘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자, 진간표. 자, 한번 해보면 첫 번째로 f'x가 0 되는 걸 찾을 거야. 자, f'x 미분해 봅시다.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지. 얘가 0 되는 걸 찾을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지. 자, 인수분해하면 6에 바로 할게 그냥.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x는 1 또는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표 작성한다 그랬지. 두 번째로 표를 작성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맨 위에다가는 x 좌표를 쓸 거야. 맨 위에다가는 x 좌표를 쓸 거야. 지금 나 x 좌표가 몇 개 나냐면 두 개 나왔지. 어떻게 쓸 거냐면 자 1하고 2를 쓸 건데 1, 2의 주변 상황도 같이 보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 1, 2를 쓰고 1 앞에 땡땡땡 이렇게 쓸 거고 땡땡땡 이렇게 쓸 거야. 무슨 말이냐면 1보다 작은 애들, 1하고 2 사이인 애들, 2보다 큰 애들 이렇게 줄여서 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준이 되는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면 앞으로 땡땡땡, 사이에 땡땡땡, 뒤에다가 땡땡땡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 다음 항상 세 줄로 만들 거라고 했지. 여기다가는 f'x, 여기다가는 fx 이렇게. 자 이제 표를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 내가 지금 f'x에 여기에다가 부호를 조사할 건데 1하고 2는 무슨 값이야? f'이 0이 되는 값이지. 맞니? 지금 요 1하고 2는 f'이 0이 되는 값이야. f'이 0이고 f'이 0이잖아. 그러니까 여긴 무조건 0이지. 여긴 0이고 여긴 0이야.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세 군데의 구역이 생기잖아.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부호를 조사할 거야. 부호를 조사할 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떻게 하면 되냐면 조사할 거라고 했잖아. 여기 1보다 작은 구역이지. 여기다 한 번만 쓸게. 여기 지금 x가 1보다 작은 구역이고 여기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구역이고 여기는 2보다 큰 구역이야. 그러면 부호 조사하면 되니까 제일 좋은 거는 1보다 작은 거 숫자 아무거나 하나 때려 넣어. 뭐가 제일 좋아? 0 좋지 0. 여기다가 0 집어넣어봐. 다시 조심해야 돼. fx가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f'x에다가 x는 0 한번 대입해봐. 그래서 부호 조사해보자. 그럼 0, 0 집어넣으면 12 나오는 거 맞네? 12? 그러니까 부호가 뭐야? 플러스야. 그럼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돼. 플러스 써주면 돼. 그럼 여기는 1하고 2 사이의 숫자 집어넣으면 되겠지. 뭐 2분의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기보단 인수분해한 거에 집어넣는 게 편하겠지. 2분의 3?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마이너스가 돼. 이렇게. 그럼 여기는 3 같은 거 집어넣어서 부호 조사하면 돼. 3, 3 집어넣으면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부호 조사가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여기다 표를 작성하면 되거든. 표를 작성하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구역이야. 하나는 부호가 나와 있는 구역이 있고 여기는 부호가 나타나는 구역이 있고 여기는 값이 나타나 있는 구역이거든. 그래서 여기랑 여기에다가는 뭘 써줄 거냐면 함수값을 써줄 거야. 함수값. 그러니까 뭘 계산해 써줄 거냐면 x가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f1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x가 2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f2 계산해 써주면 돼. 그럼 f1
조심해야 돼. fx 이거야. 여기다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네. 여기 함수값 2라는 거 이렇게 써줄 거라고. 이번엔 2 집어넣을게. 너무 숫자가 크니까 선생님 그냥 도움을 좀 받을게. 2 집어넣으면 여기 1 나온대. 1 나온대. 그 다음 여기다가는 이 나머지 세 구역에다는 뭘 쓸 거냐면 증가 감소를 써줄 거야.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가 증감표잖아. 이걸 여기다 써줄 건데 뭘로? 화살표로 쓸 거야. 봐봐. f'x가 플러스면 무슨 어떤 거지? 증가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fx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른쪽 위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줄 거야. 여기는 f'x가 음수면 감소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로 써줄 거고, 여긴 증가하고 있으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써주겠다. 그럼 증감표를 완성시킨 거야. 선생님이 조금 설명하면서 가느라 너무 막 이렇게 지저분해졌는데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은 알아야 된다. 할 줄은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한 번만 볼게. 한 번만. 부호조사하는 게 핵심이거든. 이 부호조사하는 게 핵심이야. 부호조사하는 게 핵심이야. 그래서 나 증가감소를 나타내고 싶었던 거니까. 부호가 조사되는 순간 증가감소가 조사되는 거기 때문에 부호조사가 핵심인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숫자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이거 매번 집어넣고 이게 너무 귀찮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센스껏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센스껏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잘 봐봐. 잘 봐봐. 만약에 x-1제곱이라고 있다고 쳐볼게. x-1제곱이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서 x는 1을 기준으로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따져볼게. 한 번만 따져봐. 1보다 작은 거 0 집어넣어봐.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1보다 큰 거 집어넣어봐. 2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x는 1을 기준으로 음수에서 양수로 부호 바뀌지. 부호 바뀌어? 그럼 봐봐. 제곱에선 어떨까? 제곱에서 부호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빨리 체크해봐. 0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2 집어넣어봐. 양수야, 음수야?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부호 유지된다고. 그럼 우리 빨리 무슨 추론할 수 있어야 돼? 홀수 차에서는 부호 바뀌어. 짝수 차에서는 부호 안 바뀐다고. 맞아? 내가 인수분해했을 때 홀수 차는 앞, 뒤로 부호가 바뀌어. 근데 짝수 차에서는 부호 안 바뀐다고. 봐봐. 봐봐. f'x 인수분해 했더니 x-2의 1제곱 x-1의 1제곱이었잖아. 1 기준으로 부호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홀수 차니까 바뀐다고. 2 기준으로 홀수 차니까 부호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바뀐다고. 봐봐. 플러스에서 1 기준으로 바뀌었잖아. 그치? 2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매번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 매번 다 집어넣을 수 없다고.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내가 만약에 f'x를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가 부호 조사해봅시다.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0일 때 부호 뭐야? 플러스지. 1 앞에 플러스야. 그치? 자, 그럼 1일 땐 당연히 0이지? 어떻게 된다고? 홀수 차잖아? 부호 어떻게 돼? 바뀐다고. 마이너스 될 거야. 자, 2일 땐 0이지? 2 무슨 차야? 지금 짝수 차잖아?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마이너스라고. 3 집어넣으면 0이지? 근데 홀수 차잖아?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고. 4일 땐 0이지? 짝수 차잖아? 안 바뀐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한테 단순히 증감표 때문만 중요한 건 아니야. 증감표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그리는 거에서도 우리가 유용하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추론은 2학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1-2번은 선생님이 조금 담백하게 증간표를 이제 그려볼게. 방법을 좀 설명했지만 어렵지 않잖아, 그치? 방법이 생소한 거지 어렵지 않으니까 2번은 조금 담백하게 빠르게 해봅시다. 자,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아니, 답 썼어야 되는 답을 안 썼네. 2번에서 답 쓸게. 자, 얘 증간표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로 미분해서 0 되는 거. 자, f'x 빨리 미분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12x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x는 0하고 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이제 표를 작성을 할 거야. 표를 선생님은 이제 표 너무 막 짝대기 많이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x만 쓸게. 0하고 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좀 생각해줘. 땡땡땡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0 땡땡땡 2 하다음에 땡땡땡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 지금 기준이 되는 값이 0하고 2밖에 안 남았어. 그럼 첫 번째 줄은 f 프라임,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f 이렇게. 그럼 이제 f 프라임은 0하고 2에서는 0이야. 이렇게 쓰고 가자. 그 다음에 집어넣기 좋은 숫자. 나는 1이 좋을 것 같거든. 1. 여기 가운데 부호를 조사할게. 자, 1 집어넣을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이렇게. 그치? 그럼 봐봐. 0에서는 여기 짝수차잖아. 짝수차. 부호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뀐다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2는 홀수차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부호가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이제 여기다가는 함수값 먼저 써줄게. x가 0일 때의 함수값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조심해야 돼. 5. 2일 때의 함수값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이 아니니까 좀 보면 마이너스 11이래. 이렇게. 그럼 이제 f 프라임이 마이너스라는 건 무슨 말이야? fx가 감소한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로 화살표를 이렇게 써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니까 증가한다는 뜻이지? 이렇게 써줄 거라고. 그럼 봐봐. 문제에서 증가 감소를 조사해 달라 그랬거든? 그럼 지금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하니? 여기 지금 보면 이 직전까지가 다 감소하고 있는 거 맞니? x가 2보다 작을 때 감소하고 있는 거고 x가 2보다 크면 증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줄 거냐면 이게 좀 치사한데 2는 넣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2는 넣어줄 거야. 다 넣어줄 거야. 빼지 않고 써줄 거야. 빼지 않고 써줄 거야. 그래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감소하고 있잖아. 근데 답 이제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돼. 뭘로 써줘야 돼? 구간으로 써줘야 돼.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간으로 쓰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까지지. 근데 2는 닫아줄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감소하고 있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2에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여기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써줘야 돼. 물론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서 이렇게 쓰는 거 몰라도 되고 그냥 증가표만 그릴 줄 알아도 되는데 문제집들에서 이렇게 이제 증가감수를 조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써달라는 거야. 이렇게 써달라는 거니까 좀 치사한 게 여기 닫아준다라는 거. 2까지 감소하는 거고 2부터 증가하는 거고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증가 감소를 조사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빨리 1-1의 1번, 2번 한번 해봅시다. 1-1의 1번, 2번. 증가 감소, 증가표 만드는 것만 연습하면 되니까.
증간표 되게 귀찮거든. 선생님도 딱 여기 증간표 수업할 때만 써. 증간표 절대 안 쓴단 말이야.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할 줄은 알아야 돼. 할 줄은 알아야 돼서 귀찮지만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 오늘 하루만 할 거야. 너네 숙제할 때도 이제 안 할 거야. 숙제도 증간표 안 그리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교재 클리닉만, 교재까지만, 클리닉은 안 해도 되고 교재만 증간표 잘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미분이 안 되면 진짜 손도 못 대. 미분 반복 프린트 미분 안 풀었으면 진짜 해야 돼. 계산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있으면 적분 들어가는데 미분 안 되면 적분 진짜 못 따라와.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꼭 잘 지켜줘.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계속 연습할게. 오늘 하루 종일 증간표 할 거라서 지금 안 돼도 계속 눈에 익힐 거야. 봅시다. 자, 얘 1-1번 1번 보면 증간표 우선 f'(x) 자,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얘 지금 인수분해하면 3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 0 되는 거 x는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표 만들게. 자, x 자, 이렇게 있으면 지금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땡땡땡 마이너스 1 땡땡땡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f 프라임 f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0이고 1에서 0이야. 그럼 이제 가운데 0이나 1이 편하니까 요 사이 0일 때 부호 조사합시다.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값을 쓰는 게 아니라 부호만 조사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네 여기. 그리고 다 1차잖아. 다 1차니까 넘나들면서 부호가 다 바뀔 거라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지. 자, 함수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3인가? 1 집어넣으면 아니지 맞지.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다. 플러스 f 프라임 플러스니까 증가 마이너스니까 감소 증가. 자, 그럼 봐봐.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마이너스 1까지 증가지. 정확히 쓰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증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닫아줄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증가지. 1부터 끝까지 증가잖아. 요거랑 1부터 무한대까지 이 두 구간에서는 증가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감소지. 닫아줄 거야. 무조건 닫아줄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감소다. 이렇게 써주면 돼. 이거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 정도만 알고 가면 되겠다. 그럼 얘도 미분해 봅시다. 자, f'(x가)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지? 자, 조심해야 돼. 내가 부호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는 0이라고 쓰고 약분하면 안 돼. 약분하지 마. 절대 약분하면 안 돼. 인수분해 할 거라 그랬어.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선생님 이렇게 바로 쓸게. 인수분해 써줘. 우리가 0 되는 거 찾을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온다고. 이 마이너스 4 조심해야 된다고.
약분해서 없애는 순간 부호가 틀려버리니까. 그럼 증가표 해봅시다. 자, x 자 땡땡땡 지금 기준값이 3개거든.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나오겠지. 항상 땡땡땡으로 끝나야 돼. 그 다음에 f 프라임. 이게 지금 이제 처음에는 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잘 안 보이는데 몇 번 해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자, f 프라임은 마이너스 1에서 0이고 0일 때 0이고 1일 때 0이야. 자, 부호조사 합시다.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그냥 2 집어넣을까? 2. 자, 2를 집어넣어. 선생님 잘 따라해봐. 여기다 2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곱하면 마이너스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잔뜩 1차잖아. 잔뜩 1차니까 경계를 넘나들면서 부호가 다 바뀌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그러면 증가. 값 안 쓸게 그냥. 아 쓰자. 안 돼. 귀찮아하지 말자. 쓸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 감소. 0 집어넣으면 4. 얘도 오겠지.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다. 맞아? 4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리가 없는데? 아 맞지? 맞아. 맞아. 미안해. 그럼 봐봐. 자, 증가하는 구간. 여기 증가지. 그 다음에 여기가 증가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랑 1에서 무한대까지. 1에서 무한대까지는 감소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써줄 줄 알면 문제될 게 없다. 자, 그럼 넘겨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실전에서 만나게 될 문제는 필수예제 2번 같은 거거든. 필수예제 2번에다가 별표를 5개 치십시다. 네, 5개 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 선생님이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돌릴 때도 여기를 참 기억하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자, 필수예제 2번에 지금 보면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4. 자,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해달래. 사실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난 증간표 써서 푸는 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서는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주고 다 그래프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증간표를 연습을 안 하고 가버려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선생님이 증간표를 쓸 거니까 힘들어도 증간표 쓰면서 가지고 가볼게. 자, 1번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함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달래. 우리 계속 1학년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여기 역함수 존재 네모 하나만 이렇게 쳐놓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거 무슨 뜻일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함수가 정확하게 하면서 갈게. 역함수가 존재한다 똑같은 말 뭐냐면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 1대1 대응이 되고 싶은 건데 1대1 대응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함수 fx가 증가만 하거나 또는 함수 fx가 감소만 하고 싶다는 얘기야. 이래야 1대1 대응이 될 수 있어. 다시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잠깐 멈춰서 안 된다고. 단조 증가처럼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거 안 된다고. 이런 거 안 돼.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그럼 봐봐. 증가만 한다라는 거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니? 이거 뭐냐면 지금 뭐 해달라는 거냐면 함수가 증가하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해달라는 거고 함수가 감소만 하도록 하는 조건을 만족해달라는 거야. 조건 할 때는 우리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었는지 기억나? 등호를 넣어줘야 된다고.
함수가 만약에 증가만 해야 된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고, 감소만 해야 된다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야. 근데 봐봐, fx가 1대1 대응만 한다는 건 증가만 한다는 거잖아. 증가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모든 실수에서지. 그러니까 얘 앞에 뭐라고 붙어야 돼?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혹은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럼 봐봐, 문제를 풀어볼게. 자, 얘 미분해 봅시다. f'x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f'x가 지금 뭐냐면 2차 함수지. 최고차항의 수가 얼마인? 양수인 2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2차 함수는 완벽해야 돼.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되는데, 증가한다는 얘기는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고, 감소한다는 건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야겠어? 최고차에서 양수인 거니까 아래로 블록이잖아. 얘가 이런 거 될 수 있니? 모든 x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없지.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되고 싶다는 거지. 얘가 지금 y는 f'x야. 어떻게 되고 싶다는 거야? x축 위에 붕 뜨거나 같은 거 접하는 것까지 괜찮다고. 그럼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기로 했지? 어떻게 풀기로 했어? 판별식으로 풀기로 했지. 붕 떠 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접한다. 판별식이 0이다. 이거 둘 다 되는 거니까 요거 해달라는 거라고. 요거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 짝수 판별식 쓰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던가?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1번 이렇게 해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어떤 유형은 이렇게 그냥 흔히 말하는 딸깍해서 푸는 문제는 이제 없어. 계속 우리가 판단을 해나가야 돼. 계속 판단을 해나가야 되고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1학년 수학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풀면 돼. 문제는 1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그래서 2번을 봅시다. 2번. 자, 2번은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2번은 문제가 범위가 나오는 거지. 2번에서는 어떻게 되려고 하냐면, 구간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구간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감소하고 싶대. 감소하고 싶대. 그럼 봐봐. 얘도 지금 뭐 해달라는 거냐면 조건을 준 거지. 조건. 감소하도록 하는 조건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감소 f'x가 어떻게? 0보다 이 등호가 들어간다는 걸 꼭 신경을 써달라고.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근데 어디에서?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싶은 거지. 아까랑 달라. 아까는 내가 모든 실수에서 보고 싶었던 건데, 지금은 어디만 보고 싶은 거야? 이 범위 안에서만 보고 싶은 거야. 오직 이 안에서만 보고 싶은 거라고. 여기서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럼 문제 잘 봐봐. f'x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거든.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만 볼 거라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만 볼 거라고. 잘 봐줘. 이거 1학년 때 완벽하게 완성하고 왔어야 되는 문제라서 이거 지금 잘 안 되면 길을 쓰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 얘 지금 그래프 빨리 그려봅시다. 우리 범위가 주어진 2차 함수는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풀 거라고. 최고 차이의 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야. 항상 2차 함수는 추계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잖아. 추계 방정식 지금 얼마냐면 x는 3분의 1이야. 3분의 1이야. 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볼 거야. 2차 함수 축에서 대칭이니까 정확하게 써줘.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지. 이거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 x는 마이너스 1이 x는 1보다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거야. 다른 거 관심 없다고. 지워버려. 다른 거 관심 없다고.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이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이 얘란 말이야.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항상 우리 0 하면 뭐 생각할 수 있어야 돼? x축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y는 fx라는 애가 지금 이 빨간색이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고. x축이 어떻게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빨간색이 x축 밑에 있기 위해서 나 뭐만 확인하면 돼? 뭐만 확인하면 되니? 봐봐. 선생님 제일 많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 이거 우리 부등식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내가 우리 수업 시간이 6시까지잖아. 6시부터잖아.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모든 학생이 5시 59분까지 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 그럼 내가 이거를 모든 학생이 5시 59분까지 오는 거를 한 명 한 명 다 몇 분에 왔는지 기록할 필요 있을까? 없어. 뭐만 하면 돼? 제일 늦게 온 한 명만 체크하면 돼. 제일 늦게 온 한 명이 5시 59분 전에 왔으면 모든 학생이 전에 온 거 맞아? 항상 마지막만 확인하면 된다고. 그럼 지금 봐봐. 나 뭐만 확인하면 돼? 뭐만 확인하면 나머지 애들은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만 체크하면 되는 거지. 제일 큰 놈. 제일 큰 놈이 x축 밑에 있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밑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조심해야 돼. 나 지금 f'(x) 그린 거니까 요 값 얼마냐면 f'-마이너스 1이라고. f'-1. 그러니까 나는 뭐 f'(x가 다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뭐만 생각하면 돼? f'-1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다 밑에 있을 거라고.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5 더하기 a가 되는 거지. 5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축이 요거보다 위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다 밑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그래야 내가 어디다 집어넣을 건지, f에 집어넣는 건지, f'에 집어넣는 건지, 무슨 값을 쓰는 건지 우리가 계속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다. 선생님이 나는 1학년 때 이 문제를 되게 공들이는 편이야. 왜냐면 보통 문제집에서 판별식 쓰면 돼 라고 문제를 가르치는데 나는 그래서 판별식으로 문제 사실 안 풀어. 범위가 주어질 때가 우리가 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만나는 상황이란 말이야. 나는 사실 이것도 너네가 어떻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최소값 3분의 1에서의 값만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어. 답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 근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별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보통 아이들이 계속 판별식으로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편해 하더라고. 근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거야. 그래서 이 문제 정도가 잘 되면 너무 좋겠다. 연습 많이 해야 돼. 계속 얘기했지만 억울해하지 마. 억울해하지 말고 내가 1학년 때 수학을 열심히 해왔으면 덕을 보는 거고 1학년 때 내가 수학이 조금 부족했다면 지금 채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 메꾸는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이 2번 필수이지 2번에 1번과 2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 우리 문제 좀 풀고 싶게 2-1번하고 2-3번 지금 빨리 풀어봅시다. 2-1하고 2-3번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는 거 정리 잘 해줘. 교재에 적을 공간 너무 부족해. 노트 꼭 하고 선생님 여기 뽑아놨으니까 계속 선생님 푸는 거 안 되는 친구들은 흉내내면서 공부해야 돼. 여기 수투 너네 수1도 힘들었을 건데 내신 대비하는 거 수투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 훨씬 더 체감하는 난이도가 높아질 거야.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돼. 잘. 1분 뒤에 풀이합시다. 같이 볼까? 우리 이제 이론이 너무 중요하거든. 왜냐면 그 등호 하나로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져서 잘 보면서 갑시다. 지금 임의의 실수, 임의라는 말은 모든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져야 돼. 이렇게 해석해줘. x가 커질수록 함수값은 작아진다. 무슨 함수가 되고 싶은 거야? 감소함수가 되고 싶은 거지. 감소함수가 되도록 해달라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달라는 거니까 우리는 뭘 이용할 거다? 조건을 이용할 때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거 해달라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실수 x에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미분을 해봅시다. 자, f'x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그냥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쓰면 안 돼. 그럼 부등식이 되는 거잖아. 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거나 가고 싶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부등식이 아니라 그래프 문제인 거지. 최고청에서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 이렇게. 얘가 0보다, 즉 x축보다 이렇게 밑에 있거나 아니면 접하는 것까지 괜찮은 거지.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괜찮은 거다. 그래서 뭐 최소값 써도 되고 판별 써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고 접한다는 건 판별식이 0이라는 거고 이거 두 개 합쳐달라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게. 그러면 절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얼마니?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뭐 하라고? 답 그냥 구하라는 거야? 그럼 범위를 구해달라고? 그럼 우리 이거 a제곱이 18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뿔마의 사이값이지? 그럼 3루트인가? 그래서 마이너스 3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3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우리 이렇게 되면 뿔마의 사이값이었어. 루트 뿔마의 사이값. 그 다음에 2-3번.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구간 1하고 2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해달래. 이것도 지금 조건을 준 거잖아. 조건을 준 거니까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구간 1하고 2 사이니까 x가 1하고 2 사이에서 어떻게 되고 싶은 거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싶은 거다. 이 등호 하나로 답이 완전 달라진다고. 나는 요 구간에서만 볼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인수분해 빨리 인수분해 미분해 봅시다.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네. 맞아? 아, 이렇게 문제 계산 이렇게 귀찮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맞지? 봅시다. 자, 보자. 그럼 지금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위로 블록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아, 근데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원래 이제 정석적으로 풀려면 자, 추계 방식 표현해봐. 지금 추계 방식 얼마니? x는 3분의 2a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원래대로면 1하고 2가 여기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거든.
1하고 2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1하고 2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1하고 2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지금 A 범위 준 거 없지.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지금 원래 아마 문제를 이렇게 되길 바라고 설정한 게 아닐 거거든. 이렇게 바라고 설정한 게 아닐 건데 한 번만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어쨌든 봐봐. 그냥 이거 가볍게 보고 넘어가. 문제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야. 세 가지. 요렇게 1하고 2가 요렇게 생겼거나 1하고 2가 3분의 1을 갖고 있거나 1하고 2가 바깥쪽에 있거나 이렇게 되거나요. 근데 나 지금 어떻게 되고 싶냐면 이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갖고 싶지. 그럼 만약에 이 경우라고 생각해봐. 1하고 2가 이렇게 3분의 2 a보다 왼쪽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이렇게. 만약에 1하고 2가 3분의 2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지. 1하고 2가 3분의 2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럼 어쨌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같니? 이렇게. 그럼 나 제일 작은 거가 x축보다 크기만 하면 되지. 제일 작은 애들이 x축보다 크면 나머지는 무조건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누구들만 보면 되냐면 1일 때의 값이랑 2일 때의 값이 x축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커. 맞아? 다시. 문제를 왜 이렇게 줬을까? 좀 더 이쁘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을 선생님이 다 그려볼게. 그냥 원래 정확하게 풀려면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정확하게 풀려면 지금 1에서 2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는 이렇게 3분의 2 a보다 왼쪽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는 거야. 1하고 2가 3분의 2 a를 끼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1하고 2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어쨌든 나는 이 지금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거든. 얘가 1하고 2 사이에서 0, x축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x축이 이렇게 1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돼. 1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있으면 1이랑 2가 둘 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으니까 둘 다 생각해봐야 돼. 이렇게 있으면 2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2에서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보면 된다는 거야. f'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거 보면 되달라는 거야. 결국은 1에서의 값과 2에서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a 빼기 3,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a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고 8, 5a가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가 5분의 1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나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연립하고 싶은 거야. 둘 다 동시에 만족하고 싶은 거라고.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하나는 5분의 12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어디? 여긴 거지. 그래서 요게 답이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약간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갑자기 좀 난해한 어려운 1학년 문제가 섞인 게 나와서 2대 3번은 그냥 이 정도다 라고만 보고 가면 되겠다. 그럼 지금 37분이니까 45분에 시작합시다. 45분. 9시까지는 이론을 끝낼 수 있겠지?